2024년도 어느덧 6월도 이제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3월 바쁘게 시작했던 그 학기가 이제 어느덧 한 학기를 마치며 이제 부모학교도 이번 학기 또 마지막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주님, 전도서에 보니 하나님 하늘 아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지만 주님, 결국 주님 안에서만 그 모든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부모학교 시간을 가질 때 이 모든 교육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하는 것을 가르치든 하나님, 우리가 뭐 독서 교육을 가르치든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시도할 때 그리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늦게라도 오고 계신 그 발걸음들, 오늘 직장 마치고 오신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빛의 자녀 학교에 교장이 새로 구입했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서 있었더니 누구세요? 새로 왔나요? 네. 제가 거의 뭐 환골 탈태, 상전 그렇게 정말 네. 사실 저도 그 4월에 우리가 4월에 동학교를 하고 이제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시도했잖아요. 진행을 했는데 사실 좀 길어요. 뭐 한 2, 3개월이 사실 짧은 것도 아니고 그 과제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 막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하려고 할 때 보면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게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왜 시작했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3월 달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미디어에 엄청 빠지는 거예요. 겨울방학을 지나고 돌아왔는데 미디어로 생기는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왜냐? 이성에 대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인데 결국 타고 언어에 대한 문제 생기고 타고 들어가 보니 결국에는 이거 되게 어디서 왔나 추적해 보니까 결국엔 미디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안 갔을지는 않더라도 뭐 친구로부터 배웠대요. 우리 학교 안 다니는 친구. 근데 그 우리 학교 안 다니는 친구는 뭘 배웠냐? 미디어에서 배운 거예요. 그 근원과 원천이 그쪽이구나. 정말 그곳은 얼마나 파도 새로운 건지. 주님의 말씀만 새로운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는데 거기도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 한 분이. 진짜 이다는 유튜브라고. 와, 근데 그 말을 저를 딱 들었는데 맞네. 신천지도 무섭고 뭐 통일교도 무섭지만 야, 진짜 이다는 유튜브구나. 근데 우리 애들이요 유튜브 딱 보고 유튜브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딱 정보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채플 얘기할 때는 막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얘기할 때는 이러다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딱 지바로 되게 전문적인 것 같아. 자기가 찾아서 본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로봇 얘기나 공룡 얘기를 해주면서 진화론을 슬쩍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걸 다 믿어버려. 매우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이제 더 이상 다른 타 종교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실체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싸우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가정에서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 이게만 안 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가정에서만 부모님의 힘으로만도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아니에요. 다 힘을 합해야 돼요.
부모님, 학교, 교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온 마을이 다. 그게 되면 좋은데 지금 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부터 일단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건강한 가정 세우기였고요. 아직 여러분 7월까지입니다. 한 학기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방학 때까지 연장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그랬는데 대부분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 때가 방학이거든요, 사실. 근데 부모님도 방학 때 힘들어요. 집에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면서 결정하죠. 어쨌든 이번 7월 학기까지, 1학기까지는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3주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세요. 저는 그냥 사실은 저도 루틴을 정했거든요. 퇴근해서 들어가면 앞에 집 근처에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무조건 나가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같은 찬양곡 달리기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 계속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들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왜냐? 거의 매일은 아니고요. 빠진 날도 많죠. 근데 일단 저 역시도 미디어를 안 보게. 미디어 이런 거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딱 오면 저녁은 가능하면 아내랑 먹자. 그래서 아내랑 저녁 먹고 먹고 이제 가는 거죠. 그냥 같이 운동을 따로 나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잠시 후. 그리고 돌아오면 씻고 자기 먹습니다. 왜냐?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삶이 너무 심플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진행하는 아이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다음으로 진행할까요?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사진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앞에 불을 살짝 껐는데도 잘 안 보일 겁니다. 한번 살짝 오늘 이렇게 밝을 때 부모학교를 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낮에 보인 것 같거든요. 아직 해가 안 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고 하면 한번 이렇게 보시죠. 어떤 사진 같으세요? 여기 다른 건 아닌데 특별히 저기 가운데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초등학생 정도 될 거예요. 네. 무슨 사진이냐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서울 강남구 뇌치동 한가 거리에서 한 아이가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저 캐리어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국어, 수학, 영어, 논술 다 들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옆에는요, 녹색 치마를 입은 분은 엄마인 것 같아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아이가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실제 한국경제 올해 2017년 5월인가 6월에 실린 얼마 전이나 6월달에 6월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대치동 교육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대치동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요? 좀 이상하죠? 왜 대치동 교육에 관심이 있을까? 대치동 교육이 전문이신 분들 아마 중에 제가 보니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켜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결국에 그 최고점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점들이 있어요. 다만 그들은 과정도 다르고 결국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목표 제안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용기 알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여기 계신 한 분이 여기 계세요. 제가 학생 때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 책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시크릿. 혹시 읽어보셨나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봤더니 저는 기독교 설교인 줄 알았어요. 네. 봤더니 아무리 읽어도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말을 결국에 하는 문제예요. 말을 믿음을 갖고 하래요. 세상 책이었어요. 한참 있다 덮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좀 이걸 아는구나. 말의
요새는 아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책은 결국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어떤 교육을 하는가를 보면 아,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시험 고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검정고시, 국가고시, 국가고시 뭐 의사고시도 있고요, 간호사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시도 있죠. 그리고 공무원 고시도 있어요. 요즘에 뭐 사법고시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외모고시나 뭔가 공무원이 될 때 고시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시도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4세 고시와 7세 고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몇 분은 들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학, 우리 기초자료 학교를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무슨 소리야? 오늘 좀 약간 코드가 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4세 고시하고 7세 고시가 있대요. 저도 요즘에 제가 대치동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말에. 4세 고시, 7세 고시. 4세 고시가 뭐냐면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에요. 얘네들이 그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학원을 다녀요. 그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과외를 받아요. 근데 그 학원에 가면 뭘 가르치냐? 저기 대소변 가리기, 혼자 앉아있기, 연필 쥐는 악력 연습하기. 4세니까 영어 유치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4세 고시를 치는 5세가 되면 사고력 수학학원에 반드시 가야 돼요. 5세가 되면 이때 수학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세 때 그 수학학원에 가면 왜 그러냐? 이제 초등학교 가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재학원이라는 데 무조건 가야 된대요. 수학 좀 잘하는 애들이 영재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리고 경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때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 아,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 어때요? 좀 우리 학부모님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한번 보면 재밌으니까요. 7세가 되면 그 영어를 했던 애들이 강남의 3대 어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한대요. 강남 3대 어학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3대 어학원이 어떤 데인지. 있더라고요. 강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7세가 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인터뷰까지 해서 저기 시험이거든요. 그 3대 어학원 들어갈 때 저기 시험인데 저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냥 과목이 나와 있잖아요. 영어하고 수학 두 가지 하는 거거든요. 영어하고 수학이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와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저때 4세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학원 말고 꼭 보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대요. 어딜까요? 영어 수학 나왔습니다. 뭐 나와야 될까요? 아, 제가 지금 약간 부모학교 강의를 하면서 약간 지금 강남에 약간 입시 뭐 컨설팅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뭘 해야 될까요? 자, 그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문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문해력 하잖아요. 학부모님들 문해력 많이. 제가 한 몇 년 전, 지금 최근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 가평에서 체육을 하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 체육 말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좀 지루해 보여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말씀 주제를 정하고 너희들 각각의 한 구절씩을 골라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야. 재밌겠지? 이렇게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뭔가 한국인이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고른 구절이 10편, 23편이에요. 23편을 고른 다음에 뭐죠? 영원한 나의 공짜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구절들을 막 골라요. 근데 한 아이가 이 구절을 골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비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좋은 구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림을 다 봤어요. 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해가 크게 떴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타 죽으려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게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10편 23편을 보면 그냥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구절들이 좀 어렵게 써 있으니까 해받을 것을 뭔가 그런 해함, 그런 상처, 그런 것도 공격 이런 것들인데 애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해가 떠오를 수도 있겠다. 그 해가 너무 크게 떠올라가지고 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결국에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절들이 알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는 못 봐요. 난 너무 은혜 되는데 애들은 저는 몇 구절 읽다 보면 바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 강남 대치동의 유명 독서 논술학원에 입학하려면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같아요. 설마 뱃속에 있을 때 대기 받아주겠어요? 아직 이름도 안 하고 출생신고도 안 했는데. 근데 너무나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를 걸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보내려고 하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보다 버금가는 사건이 나와서 혹시 저 사건 들어보셨어요? 심심한 사과 사건? 심심한 사과. 어느 한 작가 사인회 예약했는데 예약이 만료가 됐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안 되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미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레전드 심심한 사과 말씀, 심심한 사과 이것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었어야 됐나요? 이거 사실 제가 조금 양호하고 했고요. 다른 거 보니까 막 욕이 엄청 써져 있어요. 댓글들에. 심심하다고 했다. 좀 재밌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심심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죠. 이렇게 깊다라는 표현이죠. 깊을 신자를 써서 되게 깊이 사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한자어죠. 어려운 단어이기는 해요.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한자 안 배운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신문 받아보면 저도 예전에 아버지 신문 이렇게 보면 한문이 한 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문 읽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이거 뭐예요? 뭘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자예요? 무슨 자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한자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신문지상이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크게 한자에 대해서 필요성을 본인이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게 저때 엄청 이슈가 있어요. 저게 한 2021년인가 22년이에요. 되게 이슈가 확 됐었죠. 다음 번 보겠습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뽑아봤대요. 뽑아봤더니 워낙 뻔한 답들이에요. 사실 요즘 아이들 미디어 많이 하니까 독서 안 하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겠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한자 교육의 부재. 한자를 모르니까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 들어봤어요. 금일. 저 군에 있을 때 지휘관 들으면 금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명일은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명일은 명일은 내일이고요. 어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어제는 자기. 그리고 막 요즘에 사흘, 나흘 이런 단어들도 모르나요? 한자어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문해력이 저하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 국어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 국어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이 뭐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애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심지어 글을 썼는데 맞춤법도 다 틀리고 글을 읽었는데 논리성도 너무 떨어져.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애들이 많아.
애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요. 대박. 뭐야, 나 더 길게 얘기해봐. 대박. 그리고 좀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오, 헐. 아니, 야, 너의 그 감정과 너의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다 표현해봐. 헐.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쓰지도 못해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전국 국어교사 모임의 결론은 저분의 제가 글을 좀 읽으면서 추적이 써놨는데 저분은 저 두 가지의 원인도 뭐 아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에 현 세대가 가장 부재한 것이 무엇이냐? 대화와 소통인데 결국에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실을 글을 읽고 그 정보를 빼내고 해석하는 게 문해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가 진짜 문해력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교육만으로 한자의 교육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구나 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정작 우리 아이들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확실히 아이들이 어떤 대화법,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러니까 사실 글을 읽기, 쓰기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었다면 결국에 말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영역까지 가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문해력의 영역이거든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심심한 사과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할 수도 있다. 왜냐? 그들에게서는 솔직히 요즘 우리 MZ세대들에게는 심심한 사과 모를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얘네들은 너무 문해력이 떨어져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글을 어떠한 그래프를 어떠한 자료들을 읽고 이것을 얼마나 내가 이해해서 내 것으로 발표하느냐에 대한 것은 더 깊은 문제다. 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가 햇빛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친구 제가 나중을 얘기해 볼까요? 그 친구는 그걸 해라고 받아들였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하지만 그 친구에게 그 해는 굉장히 주님을 붙들어야 될 곳이었어요. 해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도 그 해가 난 주님을 꼭 붙들어야 내가 살아남아. 어디를 가더라도 난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결국 그 친구에게 신학교 왔어요. 저 지금 신학교 갔어요. 지금은 해를 알고 있겠죠? 네, 지금 신학교 갔습니다. 어디 신학교라고 얘기 안 해요. 출처가 이거 누군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보세요. 그 해를 해라고 착각했을지라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뒤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반응이 거기 나오니까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문해력의 두 가지 종류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독서를 하면 기능적 문해력이 상승한다고 하고요. 대화를 하면 비판적 문해력이 상승한대요. 대화는 그냥 단순히 이런 스몰 토크라고 하죠. 스몰 토크가 그냥 일상적 대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자. 질문 많이 하는 친구, 질문에서 답 얻고, 질문에서 답 얻고. 혹시 가정에서 아이가 질문 많이 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나 이거 성경에서 이거 너무 궁금해.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엄마와 아빠와 이 질문에 대한 소통이 얼마나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는 그 문해력이라는 요소가 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읽고 나서 그 소통하는 것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배운답니다. 아이의 생각과 보기 넓어져요. 심심한 사과? 솔직히 그냥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한 거 누가 쓰는 거 보고 배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다 몰랐습니다. 글에 담긴 숨겨진 저자의 의도까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 다와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왜냐면 뒤에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알렸어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제가 사실 저 문해력에 대한 것들을 이번 학기 내내 고심하고 고민했어요. 학교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제가 빛의 자녀학교라는 교장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학교를 준비를 시켜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개혁도 얘기해요. 개혁. 그리고 막 학교가 주변도 많이 보래. 다른 대안학교들도 많이 찾아다니게 필요하죠. 교육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이 바로 영어 통합 커리큘럼입니다. 그게 작년에 영어 통합 커리큘럼을 바탕을 놓고 지금 2년차를 맡고 있어요. 여전히도 수정 보완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냥 1년 이렇게 아니면 한 학기 해봤다고 해서 뭐 결과를 얻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과정은. 근데 한 3년, 5년, 지금 유아학교 7세 아이들이 영어로 시키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또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돼서 중학교쯤 갔을 때 과연 이 커리큘럼대로 갔다면 이 커리큘럼 속에서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가, 얼마나 성장이 되는가를 거기서 사실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진짜 우리의 답이 나오겠죠.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자, 영어.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로 봤더니 저는 단순히 대치동 때문에 영어, 수학, 국어를 장기적인 대치동 그걸 보고 저걸 하려고 하나구나. 아니요. 영어는요, 저희 목표가 아니에요. 영어는 우리 선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교 선교사 길러내는 학교라면서요. 아멘입니까? 아멘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선교를 간대요. 그럼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의 방향과 목적성은 그렇고 우리 커리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커리큘럼대로 하면 수능을 못 보나?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그럼 이걸 못 보는데 이것만 잘하나?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김현민 목사님께서 얘들아 저기 눈에 띄는 애 있냐? 저는 물어보죠. 눈에 띄고 아주 똑똑한 애 있냐? 똑똑함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개념이 없을 때여가지고 막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야, 말기 알아듣는 애 있냐? 말기를 알아듣는다. 말기는 다 알아듣지 않나? 근데 그 말기를 알아듣느냐를 깨닫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말기를 알아듣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구나. 그 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해력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고 그 의도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능력가 보통 뛰어나요.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플러스 사실 좀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최천 선교사가 되려면 갖고 가야 될 무기가 뭐예요? 당연히 다른 무기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가지 못해요. 그러면 무기를 우리가 칼은 안 쥐어주고 판매만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을 안 해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박민수님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 학부모님께 그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자, 조용히 답을 말하지 마시고 잠언 27장 10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 중에서 보시오. 1번, 아침에는 친구를 축복하지 말아야 한다. 2번, 무례한 사람은 저주받아도 싸다. 3번, 아침에 친구를 축복할 때는 그래도 작은 소리로 해야 한다. 4번, 좋은 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3번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작은 소리로 모닝인데 아침에 정말 새소리로 그러는데 큰 소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까요?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저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것은 충분히 해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우리 말씀 선생님 저 식독했어요. 식독했는데 여전히 그 친구는 해로 알고 있어. 식독을 10번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결국에 수능 시험도요. 사회교과 딱 나와요. 수능 탐구가 사회 탐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 밑에 그래프하고 지도 나와요.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걸 밑에서 골라라. 자, 1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어쩌고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고 결국 이 내용이 문해력이에요. 그래프나 그것들을 어떻게 읽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답을 고르느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실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 실험은 이것과 비요리를 섞어서 이것과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 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봐서 내가 해석해서 풀어내는 게 과학학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이 그래프와 이 지도를 봐도 나는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올지 모르겠죠.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다음 내려주시고 다음 문제로 가주세요. 독서에 대한 걸 이번에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전문가를 잡고 있습니다. 독서 통합 커리큘럼 두 번째로 만들 거예요. 영어 통합 커리큘럼을 만들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건 뭐냐면 유아부터 4만까지 하나의 쭉 일관된 그 우리의 철학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교육의 과정들을 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아 때부터 고등까지 연속성 있는 이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기초나 기반들이 잘 닦여서 교육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그걸 한눈에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유아에서 지금 7세가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초 2, 3, 그 다음 4반까지 쭉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통합 커리큘럼이 중요해요. 우리 학교에 모든 통합 커리큘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영어, 두 번째가 이 독서. 사실 문해력인데 독서라는 것으로 통칭을 하거든요. 이 독서 커리큘럼을 유아부터 짤 겁니다. 유아부터 저기 4반까지. 유아에서는 아주 조금 더 유아적인 부분이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림으로 그리거나 다른 것을 표현하고. 4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디베이트 하겠죠. 그들은 토론도 해야 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훨씬 더 고등적인 것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겠죠. 자, 사실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리딩 레이스. 학교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나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리딩 레이스 진행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이번 레이스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넣어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무슨 책 읽어서 하면 참여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소정의 상품이 있는 게 맞나요? 그죠? 제가 말했다고 다 드려야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학교에 지금 그런 건데 리딩 레이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옆에 한번 추천도서를 올려드렸어요. 추천도서 저 안에서 읽으셔도 되냐? 아니어도 돼요. 제가 책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읽으려고 한 책이 있어요.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공부법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거기 학교 졸업생이 쓴 책이에요. 그 대학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대학은요 강인한 교수가 없고요 고전
문학, 지금은 400권이에요. 제가 거의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100권이었거든요. 그 100권 읽고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권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전 문학이 되게 어려운,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책들로부터 해서 칸트, 아인슈타인, 뭐 이런 책이에요. 토론하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제가 오늘 그 책을 조금 읽다 왔거든요. 야 근데 아니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나도 공대를 나왔지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던데 얘네들이 그거 아닐 때 어떻게 토론하지? 근데 제가 봤더니 그렇게 써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토론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알고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고만고만 아는 게 모여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해. 이걸 가지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고 쟤는 저만큼 이해했네? 내가 그만큼까지 가요. 쟤도 또 얘기하면서 또 그만큼까지 가요. 그러면서 점점 상승하게.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한 가지 홍보가 갑니다. 여러분 111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111 프로젝트 오늘 나가시면서요. 한번 많이 한번 둘러보세요. 다른 거 아니고요. 1만 원의 지정 동력으로 한 권의 도서를 하나 읽기. 자, 독서 통합 커리큘럼 한대요. 그럼 막 커리큘럼만 짜고 독서를 강화한다. 아니요. 도서관 이제 가야죠. 책 봐야죠. 책 아이들이 읽으면 책 몇 권이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은 제가 이 뒤에 있다 위례에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들으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위례 가면 도서관도 잘 만들어야죠. 그렇죠? 거기 아이들이 우리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것도 좋지만 기도의 동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학교의 방향과 학교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저는 부모학교 때 오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다시 하고 싶으면 너무 좋지만 바쁘시기도 하고 또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요 혹시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학급 기도회나 뭐 이런 거 가시거나 뭐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야, 학교가 이런 거 한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좀 준비하려고 한대. 그러면 우리 기도해 주자. 그리고 우리가 뭐 아까 보니까 학부모님들 동역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처럼 최고의 든든한 동역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거예요. 영어 통합 커리큘럼 학부모님들과 함께 짰어요. 사실 그 메인은 학부모님들이 메인이 계세요. 독서 통합 커리큘럼 저도 사실 학부모님들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결국에 이 학교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기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믿고 교육 철학과 목적을 믿고 이 학교를 신뢰하고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사랑하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어도. 근데 그 지혜를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수만 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을 이번에 좀 잘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겨울에도 추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름에도 추진할 거예요. 방학 때 대신에 방학 때는 조금 더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음 여름은 약간 좀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사실 아이들이 이게 왜냐하면 특강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괜찮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을 가능하면 모시려고 노력했거든요. 다음 보십시오. 네, 유아부터 초등, 중등, 4반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진행해요. 한 2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 선생님들 한 주 정도는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10일간 진행을 하고요. 포커스는 수학, 영어, 토론, 독서, 논술에 맞췄습니다. 3가지. 이거 다 나갈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유아는 이렇게 돌봄이 진행되죠. 돌봄 플러스 돌봄에서 영어 독서도 포함되고 예술 및 자율놀이도 포함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초등 업으로 다 맞췄는데
영어학, 이번에 영어 캠프 진행됩니다. 동일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큐 선생님하고 중등 거예요, 저게? 잘못 들어갔나? 아, 그러네. 이게 초등학교 거예요. 더 잘합니다. 초등은 더 잘하지. 네. 아, 이거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아까 초등계 이거 중등계 이거예요. 네.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계 중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 캠프하고 수학 논술 교실. 이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번에, 특별히 학생들이 이번에 독서, 토론, 논술 쪽을 한번 이번에 방학 특강 때 열었는데, 우리 학부모 선생님 두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 제가 뒤에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가 앞으로 넘기셔야 돼요. 초등 걸로. 네, 중학교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까지. 영어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영어가 그 영화 보면서 하는 거죠. 큐 선생님. 영화, 좋은 영화 선정해서 그 영화 속에서 함께 배우는 것들도 진행할 거거든요. 사과 넘겨주십시오. 사과는, 아무래도 사과는 좀 이제 좀 대치동 스타일로 좀 짰어요. 사과는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다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수능 영어, 또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학 때 10일간 이게 포인트를 잘 짜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학원 여기 학원 전문가들도 계신데, 우리가 그 10일간 정확한 메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뭔가 이 스타일도 이거 그대로 들고 밖에 나가서 홍보하면은 특강 우리 한번 오십시오.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렇게 다 했지는 않겠는데 사실 저분 여기 앞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근데 저분들이 자기들의 양력이나 이런 거 표현 안 하세요. 서울에 나오시고 어디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유명 대학교에서 영어 가르치시고 유명 학원들 EBS 그런 거 해도 다 이제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적어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시게 적어놓은 거예요. 네, 일부러 안 보이시게 적어놨는데 저는 다 보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아, 네. 국어수학 독서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결국에 이 교육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뢰가 쌓여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뢰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네 학교에서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방학 때 여러분들이 또 무엇보다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하시겠다고 했고, 그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것 때보다 좀 아시네요. 특강이 열린다고 하니까 방학 때 3주 내내 4주 내내 있을 거 생각하니까 솔직했는데 좋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미래 건축 얘기 드릴게요.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숨이 좀 깊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숨을 나도 모르게. 아니 이게 최근에 서울시 대한학교 한 교사 선생님, 제가 서울시에 있는 그래도 큰 대한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 알거든요.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장대장 선생님, 뭔 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 학교에서 학부모 두 가족이 찾아와서 우리 학교를 상담을 하셨대잖아. 에? 학교에 뭔 일 있어? 아니면 가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왜요? 저희 아마 일에 이동하는 것 때문에 혹시 못 가실까봐 걱정되셔서 가보실까 보네요. 상담하시죠. 그래서 상담하시죠. 왜냐면 이게 저도 그런 거예요. 내 학부모님이라면 고민이 되시겠다. 왜냐면 위례로 가면 나는 못 보낼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거리가 멀어서도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내년, 지금 저희도 완공식이 애매하지만 일단 내년이 목표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예측인데 정확하게 지금 확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은 의문점이 쌓이고 있어요. 그 학교는 그래도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드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보십시오. 저게 바로 미래에 있는 우리 최종 조각 부분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채플식,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에요. 3층, 4층이거든요. 두 개 층인데 예배당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요. 우리 학생들 실내 체육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대회 때는 그냥 쓰고요. 평소에는 여기를 싹 비워서 학생들이 여기서 체육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꺼졌을까요? 네. 그래서 건축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막 기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대략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사진 나올 건데 지하 1층이 우리 학교예요. 그 1층이 유아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1층인데 이 지하 1층이라고 지하를 들어가 우리 아이들이 그 지하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졌냐면 자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1층에 유아가 들어가고 여기 지하 1층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요. 이쪽에 여기가 다 학교예요. 근데 넘겨보시면 다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이 건물인데요. 여기가 지하 1층이거든요. 근데 이 지하 1층이 지하가 아니라 요 밑에 파가지고 그냥 바로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하에 해서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상과 같은 지하죠.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제가 다 지어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지난해 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과 특별히 설립자 담임목사님께서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설계해라라고 처음부터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도 사실은 성도들이 많이 하는 성도들도 이거 잘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라든지 그리고 빛의 자녀교회에서도 고 기도하는 7가지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장소 그게 이제 정상적 진행 절차로 진행되는 내후년 3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건강한 가정교육이 오늘 어느 정도 돌아보고 나서요. 제가 보니까 학부모님들 사진들이나 이런 걸 잘 보니까 잘 진행하시 매일 못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3주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몇 가지 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도에 대한 힌트들을 좀 보내드리고자 몇 분 오늘 잘한 가정들도 있고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게요. 그 단체들은 조금 이제 저 말고 저 내려오고 이제 저기 우리 학생들도 와서 지금 공부하다가 미안한데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했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이세라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가정이거든요. 너무 저 사진이 제가 한참을 보고 너무 오래되고 제 아빠가 누워서 이렇게 아들 딸한테 책을 읽어주고 계신데 저 책이 뭔지 아세요? 자세하게 안 보이시죠? 저는 좀 확대해서 봤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읽어주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말고 탈무드를 읽는데 중요한 건 저 다음에 대화들이에요.
아빠 요즘에 그 교육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IB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요즘에 엄청 한국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 이 교육은 수능처럼 정해진 답을 찍어내는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어떤 과제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서술형, 논술형,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교육이거든요. 전 세계 그 교육 시스템 중에 대입시험이요, 이렇게 찍는 형태로 되어 있는 객관식이 대부분인 나라는 이제 대부분 주요 국가 중에서 2개국이 남았어요. 원래 3개국이었어요. 그 3개국이 어디냐? 한중일이죠. 근데 일본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2012년에 아베 총리가 IB 교육을 그냥 전적으로 도입했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본 교육계의 베이직이시다고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IB 교육을 다 도입했고 결국에 그러려면 뭐가 바뀌었어야 되냐면 대입 평가 시스템이 바뀌었어야 돼요. 일본 우리처럼 수능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서술 논술. 근데 여러분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워낙 유명하니까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이 대입 시험이거든요. 거기 시험이 뭔 줄 아세요? 거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나라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그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되고 나면요, 그날부터 한 일주일, 10일 동안은요, 각 막 TV 뭐 이런 데 다 나와가지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막 전권이라서 토론해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가 논하시고, 노동이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가 논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알아서 쓸 수 있을까요? 노동이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와, 재밌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유럽이라든지 그 외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 선진국의 평가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표현해낼 수 있는 평가. 그런데 집어넣어서 찍어내는 평가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 두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IB 교육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왜 안 바뀌냐? 수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은 좀 더 밀렸어요. 실제 정시 확대 이런. 이 교육과 이 교육이 같이 못 가고 있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인재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방향을 봐야 돼요. 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외워가지고 찍어내는 형태의 인재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착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노비가 천대받는데 이를 인재로 등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알아.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예요. 광해군 때 시험 문제 보니까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를 쌀물이나 동전으로 받는 것에 대한 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이 대도법인데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조선시대는 더 빡세게 바칼로레아가 그 다소수령이에요. 자본급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교육이었구나. 근데 조금 더 생각해봤어요. 더 갔더니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때 유명했던 학문들은 수사학이었거든요. 수사학이 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부탁 대화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내 생각은 뭔가 내 생각은 계속. 그죠? 결국에 IB 교육 새로 온 거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제가 전도서를 보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대요. 몇백 년 전 인간의 생각이나 지금 있는 제 생각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하는 것. 다만 과학기술과 환경에 대한 그 삶만 좀 변했을 뿐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교육법은 다를까요? 아니요. 새로운 교육법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죠. 그 정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교육에 전공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교육법은 없으면 돌고 도는 것이고 결국에 그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칠천 선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게 우리 교육의 철학이니 우리 이걸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축복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한 가지 제가 이거 소개를 하고 내려갈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이에요. 근데 아빠의 간증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을 바꾸셔서 저하고 또 지방에 사서 못 오셨는데 아버님의 그 간증문이 정말 보니까 가정에 그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여기 다니고 있는데 3학년인데 둘째 딸은 이 학교를 다니려고 지금 여기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거 가정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자는데 가정 예배를 줌으로 매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도 이거 힘든데 아빠 엄마도 이걸 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줌으로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아버님의 간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유치원 데려다 줄 때 지금 생각했던 귀여운 어린 딸로만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생각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딸이 인생같이 그런 고민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딸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미안해. 너무 있어가지고 대놓고 그래요.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구나. 나의 노력이 필요하구나를 느끼면서 이번에 가정 세우기를 하는데 얼마나 있었던. 왜냐면 저 나이가 딱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정을 대부분 보니까 아빠는요 딸과의 관계가 어렵고요, 엄마는요 아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그래도 많이 완벽히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유치원 학생 한번 최근에 좀 나와서 최근에 학생은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최근에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딸은 어땠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사관성 유치인입니다. 달려라 사관 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사실 낙심이 많이 됐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달려라 사관을 한 칸씩 치워나가며 깨달은 점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내가 신앙 수업을 듣지 가정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를 세우며 함께 찬양을 하고 돌아가며 대표 기도를 할 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정 예배가 끝나고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며 사랑이 가득한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만 실천하던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청소해서 1점 받아야지 하면서 방을 청소하고 분리수거도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저의 삶이 점점 윤택해져가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실천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루를 힘내서 시작하자는 의미로 아침에 핸드폰을 제출하기 전에 부모님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의 관심이 가정으로 향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져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파이팅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맞추고 줌으로 만나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달려라 사원표를 거의 다 채운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제 삶에 실천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렵죠. 제가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더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오셨는데 사실 그 외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주말에만 가면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켜보려고 가정이 토요일에 어딜 갔냐? 집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6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대요. 도서관 안에서. 아, 여기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너무 많은 과제가 주어질 거 말했지만 2학기 때 이제 보시면 방학 숙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도서관 반드시 방문하여 인증샷 찍기. 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어떤 것까지 생각한 줄 아세요? 여기 도비에다가 서울시 경기도 큰 지도를 붙여가지고요. 방문하신 인증샷 찍은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진을 붙여드릴 겁니다. 지역대로. 그리고 저쪽 사시는 분은 요즘 경기도 사시는 분은 여기 어디 성남도서관, 여기 성동구 도서관 다 가신 거잖아요. 이거는 애들이 좀 재밌어요. 도서관 가서 자녀들과 한번 시간 보내십시오. 애들이 거기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되면요. 도서관 가기 시작할 겁니다.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다음은 우리 가정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 학생부터 먼저 들을까? 너희들 먼저 가. 그지? 빨리 가자. 우리 3학년 강선 선생도 앞으로 들어서 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한학교 3학년 강성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활발하고 웃음이 많은 학생이지만 유독 집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혼자 있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방에만 있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요즘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어머니는 아들의 웃음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집에서 정말 말이 없고 웃음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집과 학교에서의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았기에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11가지의 실천사항 그리고 100가지의 간,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매일 하고 있었고 매일 할 수 있었던 새벽 예배를 가족과 같이 나오는 것으로는 도저히 100칸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저는 이왕 하는 거 빠르고 제대로 해서 이 프로젝트 하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모든 처음은 굉장히 힘들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30분 대화하기랑 예배드리기 그리고 산책하기 등등 저에게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고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노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미디어 음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든 저와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노력을 보고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절반을 채웠을 때에는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예배드리고 나서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집을 도착했을 때 같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게 30분에서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뜨는 그런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할 줄 몰랐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일상들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들어가기 싫었던 곳 중에 하나가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학교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부모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제가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신 학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멋진 모습을 내 사진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엄마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두 가지로 가슴이 철렁한데 하나는 뭘 잘못했나 하는 것과 하나는 무슨 순종을 해야 하나 이런 좀 그런데 일단 저희가 건강한 가정 세우기 챌린지 달려라 사관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정말 작지만 물론 변화들이 저희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성민은. 근데 중등학교 올라가면서 대화도 짧아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자고 이제 정말 몸을 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아이와 함께 어떻게 챌린지를 이어가야 하나 하는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 그러나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글은 성은이가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신청 사항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저희 가정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고3이 된 아들과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를.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어떻게 아이랑 손을 잡고 산책을 하냐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은이는 아빠하고 좀 관계가 약간 어려운 나이가 들면서 아빠와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빠와 이제 자전거로 한강을 다니면서 함께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그 사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고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둘이 달리기만 하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무 아빠가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되게 고마웠던 게 성은이가 좀 빠르거든요. 근데 아빠 속도에 맞춰서 아이가 같이 레이싱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빠도 좀 많이 기다렸고 성은이도 많이 기다린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어릴 때하고 다르게 아빠하고 대화가 불편했던 성은이하고 아빠가 어떤 자전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물론 무슨 모든 게 장비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었지만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어떤 레이싱 할 거냐 뭐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30분 이상 대화하기 시간은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30분을 대화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쨌든 아이와 함께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좀 성원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 세윤이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아이가 너무 많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큰 거 있고 성장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대변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원이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심에서 되게 감동이 많았었고요. 특별히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아빠가 대화에 잘 안 끼고 저 이제 식탁에서 주로 대화를 하는데 저쪽 방 끝에 문대에 서가지고 이제 듣고 하고 싶은데 못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원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잠들고 나서 둘이 같이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머리에 손을 되게 싫어해요. 아이가 손 놓고 기도를 드는 거 같은데 아빠랑 같이 기도했을 때 그때 너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많은 아버님들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성은이,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 아빠는 좀 기도가 서툴고 조금 그런데 성은이 잠들고 몰랐는데 같이 손을 놓고 이제 기도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제 잘 함께하는 시간이 아빠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잘 못하면 아빠가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디어 음식한 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는 아니지만 나도 책 읽었다. 그래서 나도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것은 서은이를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3은 3이고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는데 깊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서은이가 저희 가운데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다시도 생각나게 해주셨고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은이를 같이 양육하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부부 간에 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아이의 하는 미소를 제가 사진에서만 보다가 다시금 아이가 식탁에서 저희와 함께 제잘제잘 정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가끔은 제잘제잘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 제잘거림이 저희한테는 너무 기쁜 그런 그러니까 소리였고 노래처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무엇보다 귀한 챌린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낙담을 기쁨으로 정말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감사드립니다. 4간 3이 하면은 솔직히 어떤 챌린지를 하면 4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3학년쯤 되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런데 4간 3이 하면 저희는 모든 가정이 다 너무나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이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간증이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나의 기적이고 우리 가정의 기적이고 그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야기 더 드릴 건데요. 사실 이번에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탁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이야기십니까?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근데 당신께서 얼마나 이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 교사,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 미디어는 꼭 특정 누구에게 있어서만의 공격은 아닙니다. 잠깐 좀 모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환상 선생님. 네. 지금은 또 강남여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을 되게 하게 돼가지고 되게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교육에 대해서 저는 30년 동안 교육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학원을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EBS도 강의하고
유튜스라는 사이트도 제가 만들어봤는데 저는 우리 애들을 학원을 보낼 생각이 지금은 없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생각해내고 고민해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은 달콤한 걸 주거든요. 달콤한 걸 줘요. 이렇게 풀면 잘 풀려요. 아이들은 그거를 거기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방학 때도 제가 이제 방학 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아이들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 성장을 많이 봤었어요. 성장을 보면서 이번 방학 동안에도 제가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서너 시간 배우고 아예 스스로 생각해서 서너 시간 동안 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공부를 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큰일이 안 난다는 걸 좀 알려줘야 돼요. 방학 때 공부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방학 때는 성교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요. 공부를 해도 아무 일도 없거든요. 저는 이제 4주 동안 공부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머님들 되게 좋으시겠잖아요. 4주 동안 쉬시니까.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애들이 이제 왜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다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갈 때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일찍만 믿지 마시고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잘 틀려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원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냥 풀릴 때까지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마장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었던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줬던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하는 게 항상 공부를 습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장을 들고 다니다 화장실 갈 때는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고 제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유튜브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칙과 어긋나거든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는 과다한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 정보가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유튜브로 예배가 드리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절대 유튜브는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든 뭘 하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과다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책을 한 장을 읽으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성장을 해요. 유튜브는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는 끊어야 된다. 유튜브는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 신천지와 같은 거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너가 지금 신천지를 다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끊고 있었거든요. 실제. 근데 제 부모님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부모님이 유튜브를 하시면 부모님이 미교를 다니면서 신천지를 같이 다니시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끊으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 같이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말하면 안 되고 본인도 유튜브 하면서 보여주면 안 되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보시고 싶으면 혼자 몰래 보시고 제가 아이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절대 보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유튜브로 보는 건 인간이고 신천지를 다니더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하고 계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던 거예요.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의 원리는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지.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학원을 보내면 안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유튜브를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30번 정도 지웠거든요. 유튜브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지웠어요. 또 지우고 또 필요하면 또 다시 까서 보고 지우고 까서 보고 이걸 30번을 하고 이제는 이제 유튜브가 없거든요. 저한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지우시더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지우셔도 또 깔게 돼요. 30번 정도 지우시면 그때 이제 좀 많이 지워지면 또 깔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지금 지우고 나서 지울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 하고 계시면 얼마나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올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 제가. 너희들 참, 저는 제가 느낀 건 그러거든요. 너희들 참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꿈꾸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선생님은 너는 처음 입시를 하지만 나는 30년을 입시한 애를 봤기 때문에 저 연락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대학교 잘 못 가는 친구들 교수 되는 친구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훨씬 훌륭하게 될 거예요. 정말 훌륭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훌륭하게 되는 거 같고 유튜브를 안 하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30번을 아까 그냥 아예 안 봤으면 더 훌륭해졌을 거거든요. 그건 저도 확신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너는 정말 훌륭해질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질 거고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10년 뒤에 나한테 전화해서 훌륭 안 해줬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들 훌륭해집니다. 진짜. 근데 어머니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 네가 오늘 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해요. 일주일 공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 한 달 공부도 바뀌지 않아요. 두 달 공부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세 달, 네 달 하다 보면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유튜브를 지금 한 6개월을 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기적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믿고 이 학교를 저는 정말 이 서울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돼서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도 이제 시간마다 수업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제가 하게 됐으니까. 근데 시간마다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게 돼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서 이 학교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은혜롭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말씀 한 구절이고요. 우리 찬양, 좀 찬양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세대에 참 많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나마 이 교육계 몸담고 있으면서 보니까 대한교육계도 보니까 정말 많아요. 네,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 각자가 옳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뭐 독서 교육 그리고 뭐 어떤 교육들 뭐 특강 교육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성경, 선교사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을 벗어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으나 헛된 일이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나 도루묵이요. 뭔가 많이 달려오는 것 같으나 원점이요. 그런데 조금 더디가는 것 같고 조금 아이들이 많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참 좋아요. 아까 그런 사람들 왔잖아요. 머릿속에 그려봤더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 그런데 잡기 시작했더니 하나씩 했더니 생각지 않았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강사님들을 보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빛의 단양과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항상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옳은 건지 과연 주의 뜻이 맞는 건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독서를 하든 과학을 하든 다 하나님을 향한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저 선진국 저 열방 우리 한국 땅 보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열방 저 다른 나라 국가 아이들하고도 맞붙어서 한 것이 대화다. 그들에게 결국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임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교육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나 무것도 두려워하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나 아무것도 두려워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고민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저 어디 대치동 저 세상 교육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장차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그 나의 영광된 일꾼들을 길러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7천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도 나가고요 방학 때 특강도 하고요 아이들 실력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여 하나님 이들을 잘 녹여내어 우리 아이들이 그 지혜받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반석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의 확신함을 깨닫고 주님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교육들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학교 건축 성전 건축 가운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학부모님들께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학교에 정말 강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리더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점되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세요. 이 학교는 리더 몇 사람과 교사 몇 사람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님들 우리 그 가정들이 이 학교에 합류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찾아지게 하시고 수많은 그 보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 발견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자신이 없어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은사들이 잘 발현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특별히 1학기 부모학교를 마치며 아픈 가운데서 천축해 주는 학부모님 한 분 한 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셔서 오지 못하신 학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도 그 학부모님들도 아버지 좋은 것들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학교가 한 몸 되어 하나 되어 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주일선에서 오늘도 우리의 한 아이들 초아이들 붙잡고 날마다 그 인내의 씨름들과 인내의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렇게 밤늦 길까지 나아가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건강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역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사 오셔야 다 됐네요. 밖에 간단하게 또 그 동역 후원 이런 것들 위한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가시면서 한 번씩 좀 보시고 그 외에 또 우리 오늘 좀 이렇게 나눠진 것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이런 것들도 있으면 그런 제안들 있잖아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께 제안해 주세요. 이런 것들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할 수 있다 한 번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야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